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처 정준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왼쪽에는 또 저희 입학처 직원분 또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처 정소희 대리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이제 요새 트렌드에 맞게 그 온라인으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그 항상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좀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저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캠퍼스의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오픈을 했고, 저도 이제 14년도부터 이제 입학처에서 이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 첫 단추를 함께 이제 끼어 나가기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사실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또 이제 직접 보면서 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사실 이제 미국 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것도 미국 대학교 또 미국 교육에 대해서 유학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왜 하는가에 대한 좀 시작을 거기에서 좀 잡고 싶은데 저는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좀 이 미국 대학, 이 미국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그 어떤 통합적인 사고와 맞네요. 네, 저만 화면을 바꾸고 저기 미국 대학교와 미국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느꼈던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조하는 가치가 어떤 통합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를 좀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 대학교의 어떤 교육 트렌드이기도 했던 것 같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 어떤 커리큘럼들을 봤을 때 그리고 특히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있는 저희 가지고 있는 전공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도 이런 통합적인 사고와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많은 강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거는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제가 익숙한 거는 사실 이제 어떤 한 업무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파고 파야 된다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은 좀 올드스쿨적인 생각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어떤 A와 B의 어떤 전공을 가지고 그걸 융합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가 그런 인재가 이제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좀 트렌드에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그 교육적 가치를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대학교 중에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 저희 본 캠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금 본 캠퍼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본 캠퍼스는 총 캠퍼스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대학교의 어떤 본 캠퍼스를 말씀드릴 때는 한국의 그런 어떤 뭘 말씀하죠? 이렇게 저희 뭐 연대같이 서울 캠퍼스가 있고 분교 캠퍼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어떠한 이 본 캠퍼스를 말씀드릴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학교마다 뭐 캠퍼스가 이제 지역이 좀 다르고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 본 캠퍼스의 모든 시스템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좀 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저희는 이제 원서를 쓰는 그 시점부터 학교를 다니고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본 시스템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본 시스템이라는 거는 본 캠퍼스의 모든 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 졸업장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로 되어 있지 않고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 페어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페어팩스 캠퍼스가 본 캠퍼스인 거고요. 저희 캠퍼스가 총 4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메인 캠퍼스는 페어팩스, 저희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안쪽에
또 캠퍼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IT, 자연계 쪽이 조금 더 전공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 하나는 이제 워싱턴 DC 안에서 뭐 정치 외교 그리고 저희도 로스쿨 이렇게 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캠퍼스가 저희가 있는 한국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메인 캠퍼스가 설립이 됐던 거는 1972년도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로 치면 어떻게 보면 좀 역사가 많이 짧은 편입니다. 역사가 많이 짧지만 근 50년 동안 눈부시게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현재는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큰 주립대학교고요. 엄청나게 다이버스, 국제적인 캠퍼스입니다. 다양한 학생들 그리고 또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이점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페어팩스라는 동네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송도랑도 엄청 비슷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좀 더 피부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거는 뭐 일산 아니면 뭐 분당 판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즉 수도에서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페어팩스까지 한 25분 정도 차 타고 거리예요. 안 밀릴 때. 밀릴 때는 조금 답이 안 나오지만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도 딱 학교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학교 이 지역 사회와 학교가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 그리고 워싱턴 DC 수도에서 필요했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함으로써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몇 가지 자랑점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리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카네기 재단이 선정한 최상위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R1 최상위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지는 지금 2년째고요. 이렇게 최상위 연구기관으로 올라간 정말 젊은 학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다른 이제 R1 이 티어에 있는 기관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아이비리그 학교들 있죠.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런 학교들인데 거기에 함께 같이 그렇게 선정된 최상위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대학교 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꼭 얘기하는 게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난 8년째 버지니아 지역 버지니아 지역에서 가장 최고 대졸 초봉으로 현재 계속 8연속 1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떠한 전략은 저희가 이제 벤치마케팅 해와서 그러니까 이게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그 니즈를 알고 그런 니즈에 맞춰서 그런 학생들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또 CDC 취업개발센터에서도 그런 벤치마케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조지 메이슨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네 번째 캠퍼스인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이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죠. 저희가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저희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송도의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한 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5개 대학교가 있고요. 이제 한국 정부에서 정말 좋은 세계에서 좋은 학교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 모든 큰 대학교를 이제 복사 붙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경쟁력 있는 학과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학교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 한국 캠퍼스 한국 학생들 그리고 이 한국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과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징 자체가 저희는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정부 그리고 한국의 정부 교육부에서 둘 다 양국에서 이제 인가를 받고 설립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의 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이제 2014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좀 매력 포인트를 딱 5가지로 이제 추려봤는데
우선 앞서 얘기했던 얘기들하고 조금 반복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본교의 학위와 동일한 학위가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졸업장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페어팩스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커리큘럼, 그 다음에 어떤 패컬티, 그런 모든 뭐 학교 다니면서 어떤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가 정말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입학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원서를 쓸 때 수업 번호가 나와요. G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G넘버는 그 이제 미국 캠퍼스의 원서를 썼는지 한국 캠퍼스의 원서를 썼는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그 G넘버가 나중에 합격 후에는 학생 번호가 되고요. 학번이 되고요. 그 학번이 계속해서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장은 이제 미국 캠퍼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학생들은 3년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1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1년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이제 미국에서 해도 되고 졸업식을 한국에서도 졸업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나라에서 졸업식을 하더라도 졸업장은 똑같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경우에 또 이제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지금 현재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그보다는 엄청 작은 소규모죠. 600명 정도의 재학생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600명의 학생들 또한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 또한 매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은 좀 더 많지만 정말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왔고, 그리고 현재는 근데 좀 한국 국내파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 트렌드는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좀 다양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반드시 미국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와 반대로 저희 미국 캠퍼스에서도 한국 캠퍼스에 와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뭐 40명에서 60명 정도 꼭 오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 신입생 외에도 그 미국 캠퍼스 학생들이 와서 같이 그 교류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미국 캠퍼스를 갔을 때는 또 그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정말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또 소규모라고 했죠. 대학교가 600명 재학생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대 1 학생 대 그 교수 비율이라는 점. 그래서 아마 엄청 큰 대강의도 30-40명이 잘 넘지 않고요. 그리고 뭐 6명 정도의 아주 소규모 과외 수준의 그런 강의를 또 진행하는 수업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캠퍼스에서도 아니 나는 한국의 어떠한 또 좀 글로벌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국 캠퍼스에 왔다가 아니 똑같은 학교인데 훨씬 더 질이 좋다라는 거죠. 훨씬 더 서포트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한 학기 더 1년 더 연장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교환 학생들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번째로 이제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학생들은 1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곳 페어팩스라는 동네가 사실 참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 이제 교육열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치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교육열이 대단한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네의 어떠한 분위기 그리고 치안도 엄청 좋고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물가가 비싸다라는 점은 있지만 엄청 1년 동안 좋은 그런 동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적인 교류, 네트워크에 가능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전공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전공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개 학부 전공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 학부밖에 없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영학부, 이학사, 경제학과, 이학사 문학사, 국제학과 문학사,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이학사 문학사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이렇게 미술학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아직 100% 공식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지금 있다고는 안 했지만 지금 아마 한 몇 주 내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고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서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지고 있는 학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아까 경영학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학사고요. 여기서는 딱 2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경영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경영학과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좋은 경영학과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이 AACSB가 인증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ACSB를 인증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정말 좋은 학과다. 교수진의 어떠한 퀄리티 그리고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 리서치 나오는 어떠한 그런 또 양과 질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AACSB 경영학 회계학 인증 모두를 획득을 했고요. 매년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감사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회계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AACSB인가 받은 회계학과를 나오면은 저희가 AICPA를 따려고 하잖아요.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을 때 필요한 모든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 학부 지금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재학생들 중에 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명이 지금 AICPA를 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좋은 학과라는 거를 증명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AACSB 인증을 받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고 한국에 있는 경영학과 중에서도 AACSB 인증받은 학교가 3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통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경영학부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는 정말 광범위하죠. 그래서 그 광범위한 거 안에서 심화 전공이 7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광범위한 이름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심화 전공에 있는 나는 뭐 회계학과야, 마케팅학과야, 경영학과야가 아니라 나는 비즈니스 학부 안에서 이렇게 심화 전공을 나중에 3, 4학년 때 공부를 하고 1, 2학년 때는 통합적인 그 모든 필요한 코어 수업들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을 취업을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걸 알면서 나의 어떤 심화적인 스킬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심화 전공은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생산관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영, 그 다음에 MIS, 경영 정보 시스템이 좀 가장 인기가 많고요. 미국에서는 또 경영 분석, Business Analytics가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2번째 과는 이제 경제학과고요. 사실 경제학과는 이제 이학사, 문학사가 둘 다 있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는 정말 랭킹이 좋은 학과입니다. 랭킹이 좋은 이유 중에서는 뭐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만의 어떤 경제 학파가 있고, 그리고 또 2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교수님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과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원장님도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생각한
것만큼 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저희 한국조제미슨대학교에. 그래서 그게 전 사실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과를 오려고 하는 학생들은 좀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그렇기도 합니다. 이 학사를 전공해서 공부한 학생들은 최소 뭐 석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제학과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빡센 그런 그 학과 내용을 좀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수학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경제학과라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학이 그렇게 자신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하는 문학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제 조금 내용이 좀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말씀을 좀 해볼게요. 이제 국제학과는 이제 문학사고요.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되게 매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국제학과 얘기할 때는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해요. 국제정치, 뭐 국제관계,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국제학과는 정말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국제 이슈를 공부할 수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학년 때까지는 다양한 그런 국제 이슈랑 필요한 메이슨 콜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14개의 심화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학과 학생들이 참 많은데 A라는 국제학과 학생이랑 B라는 국제학과 학생이랑은 듣는 본인의 수업 커리큘럼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심화 전공이 많고 이거를 본인이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4개 심화 전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7개는 그런 지역적으로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좀 크게 굵직한 이슈에 뭐 국제환경, 국제경제 및 경영, 국제정치, 글로벌 불평등, 그리고 인간 안보, 그 다음에 국제개발, 그리고 미디어 및 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사실 분쟁분석 및 해결학과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던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같은 경우에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랭킹이 있고요. 아마 박사과정도 최초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경쟁력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분쟁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끔 국가 간의 분쟁에 국한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분쟁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분쟁, 뭐 기업 간의 분쟁, 그리고 지역사회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다 토대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스킬을 공부하는 과입니다. 이것 또한 이학사, 문학사가 나뉘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학사는 아무래도 통계적인 그런 스킬을 공부를 더 한다. 문학사는 좀 더 이론적인 스킬을 공부한다라고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통합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분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갈등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학계에서 어떤 학문과 학문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또 공부하고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또 인재를 키우는 학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현재 있는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입니다. 여기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의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저희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이름 자체가 학과가 이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라고 하면은 컴퓨터 게임만 하는 학생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좀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제가 좀 가장 놀랐던 이유는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가
입학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미국 이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그 이유는 모든 학과는 입학처에서 입학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컴퓨터 게임 디자인 학과는 입학처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교수진들이 또 입학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추가적인 에세이 2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진들이 뽑겠다라는 어떤 학생들의 인재라는 거는 이 컴퓨터 게임 디자인은 뭐 컴퓨터 언어, 코딩 이런 거를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컴퓨터 게임만이 아니거든요.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어떠한 그 저희가 무슨 재난 어떤 시뮬레이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상당수 졸업생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저희가 뭐 교육 콘텐츠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요즘은 모든 게 다 시각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디자인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스킬 시각적인 어떠한 기술, 음악 그리고 예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그런 게 모든 게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뽑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저희 한국 국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수학도 잘하고 어떤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오히려 난 이런 과가 있길 바랬어 라는 생각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한국 캠퍼스에서는 졸업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차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학과는 그 데이터 과학과입니다. 지금 공식 명칭은 Computational and Data Sciences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학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요새는 다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없이 우리가 어떠한 검색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데이터랑은 이제는 그 구분을 해서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뭐 학기를 가든 정치 쪽을 하던 어떤 그 분야에서도 데이터라는 거는 빠뜨릴 수가 없는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저희 학과 공부를 하고 많이들 석사로도 비즈니스 공부를 한 학생들, 경제 공부한 학생들도 이쪽 컴퓨테이셔널 데이터 과학과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부 과정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 우리나라 그 국내 대학교에서도 지금 데이터 과학과가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정말 그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과학과를 개설을 했고 저희 한국 캠퍼스에서도 그래서 이번 2021년도 봄학기부터 데이터 과학과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과학과를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데이터 과학 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업무는 이런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가 있죠. 저희가 현재 보고 제가 요즘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로 그러면 스타트업을 저희 원장님 웃으신 게 같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보는 연령층, 지역, 그 다음에 뭐 성별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몇 시에 이거를 시청을 하는지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석을 위해서는 뭐 컴퓨터 언어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런 분석적인 능력도 뛰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하고 이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거죠. 통합적인 사고, 유연한 사고, 그런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학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냥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네, 사진으로 조금 그냥 건물 사진 좀 보여드리고요. 네, 이거는 저희 학생 스튜던트 라운지 사진이고, 네, 그리고 뭐 저희 1층이고요. 네, 이게 아마 5층이죠. 네, 이제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중에 하나 정도 보여드린 거고, 저희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2020년도 가을 학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가을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하다가 또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다시 지금 마지막 이제 한 2주 남겨놓고 다시 온라인으로 이번에 2단계 올라감으로써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 캠퍼스입니다. 미국 캠퍼스는 엄청 커요. 그리고 뭐 버지니아는 이제 또 4계절이 또 뚜렷해서 4계절에 맞춰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농구가 또 유명한 그 학교이죠. 네,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진로 현황을 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업 경력 개발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정말 처음부터 학생 인턴십 그리고 이후에 어떤 뭐 대학원 가는 거, 한국 기업, 그다음에 그리고 외국계 기업 그리고 그런 뭐 UN 같은 그런 기관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냥 그런 로고들만 조금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취업률이 이제 대학원 진학까지 포함해서 83%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편이죠. 이게 지금 2020년도 6월 달에 8월에 수치니까 뭐 현재 수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는 계속 웹사이트로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졸업생 사례 좀 이제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또 동문 여러 있지만 이제 몇 명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한 친구는 지금 미국 KPMG에 본사 합격을 해서 이제 비자까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성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쟁문서미 해결학과를 전공을 해서 지금 프랑스의 기존 정치 외교. 네, 저기 예전에 대통령, 전 대통령이 졸업을 하신 시앙스포 대학원 과정 전액 장학금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희용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를 학부만 바로 졸업을 하고 이렇게 유엔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턴으로 많이들 일을 하고 있는데, 희용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엔 지속 가능 발전센터의 정규직 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많은데 좀 정리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규 과정이 있고 조건부 과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정규 과정에 커리큘럼이 두 개로 나눠진다. 다이렉트랑 PPP로 나눠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는 다른 어떤 내신 성적 이런 거는 유사하나 영어 성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 정규 과정은 말 그대로 정규입니다. 바로 수업을 1학년 때부터 듣는 모든 과목들이 이제 졸업학점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다만 다이렉트와 PPP의 차이는, PPP는 이제 조금 영어 성적이 살짝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1년을 좀 더 영어 점수를 서포트를 받아서 두 과목은 별도로 영어 수업을 다이렉트 수업 학생들이 듣는 영어 과목 하나를 두 개로 쪼개서 총 두 과목을 4개로 쪼개서 더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4과목도 마찬가지로 졸업학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혀
졸업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PPP 학생들은 봄학기의 경우에는 그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PPP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30%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오히려 서포트를 또 많이 받고 향후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저희가 말하는 그런 딘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딘스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이력서에도 나중에 쓰고 하는데 학점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딘스 리스트라는 상이에요. 근데 저희 PPP 학생들이 나중에 미국 가서도 그런 딘스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서포트를 해서 공부를 정말 나중에는 미국 대학교에 그거를 전혀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게 가르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조건부 과정 MK웨이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IGC를 막 중3, 고1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을 제가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를 봤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만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토플 점수를 좀 미리 따놓으면 나중에 뭐 수능 공부를 하고 원서를 쓰고 뭐 조기 지원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이제 수능을 보기 직전이나 요때쯤 고3 올라가서 이 IGC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영어 이 토플 준비가 하는데 조금 많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수한 학생인데 토플 공부를 이렇게 수능까지 보고 이제 저희가 모든 서류가 이제 봄학기 같은 경우에는 2월 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토플 점수, 영어 점수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이 학생은 이제 영어 점수만 있으면 합격이다라는 어떠한 판단 하에 그 한 학기 영어, 정말 아카데믹한 영어만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한 학기를 패스를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PPP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부 과정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봄학기 그리고 여름 속성으로 이렇게 두 번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반응도 좋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어디에 뭐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PPP로 어떻게 보면 대학교 수업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 수업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그 과정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봄이랑 여름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PPP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좀 갈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라서. 네, 입학 지원은 저희가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요. 원서비를 지불한 다음에 이제 지넘버, 수험 번호가 한 48시간 내에 이메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지넘버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가장 저희 입학처에서는 좀 팔로우업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어떤 서류를 말씀을 드리냐면 필수 서류랑 선택 서류가 있는데 필수 서류라고 했을 때는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이제 만약에 편입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성적표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영어 성적 여기에 나와 있는 토플, IELTS, SAT, ACT 중에 하나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보는 자체 벌사트 시험 요 중에 총 5개 중에 하나만 해당 점수가 넘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저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서류 SAT 또는 ACT는 선택서류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미국, 캐나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SAT 또는 ACT를 저희는 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SAT, ACT는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많이들 내지는 않지만 그런 미국 커리큘럼을 따르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나의 내신 성적에 정말 자신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SAT 또는 ACT를 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생활기록부, 한국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이제 생활기록부는 절대 번역을 해서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난 정말 많은 활동들을 진짜 했다. 그러면은 생활기록부를 근거 자료로 내면서 그것을 요약 형식으로, 요약해서 영문 이력서 형식으로 제출을 하셔가지고 나는 뭐 봉사는 이렇게 했고 수상 이력은 이렇고 이런 리더십 활동을 했고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서는 많이들 내세요. 한 분 정도 쓰시는데 추천서는 직접 추천인이 저희한테 내주시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좋겠다. 그게 가장 맞고요. 바람직하고 그리고 추천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잘 아는 담임 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네, 저희 아까 벌산트 영어 자체 시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벌산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12월하고 1월에 또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벌산트는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보통 토플하고 아이엘츠는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유형은 살짝 다르지만 성적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다만 벌산트의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1시간 만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그 결과도 거의 하루 이내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토플하고 아이엘츠를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해서 보고 그 보충으로 좀 아쉬운데 점수가 좀 더 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불산트를 시험으로 와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는 공인 영어 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등록금, 장학금 얘기는 빠뜨릴 수가 없죠. 네, 저희 아까 얘기했었죠. 3년은 한국 캠퍼스에서 1년은 미국 캠퍼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은 다릅니다. 한국 캠퍼스는 1년에 2만 불이에요.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학기에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페어팩스 캠퍼스는 36,000불이에요. 요거 36,000불이라고 했을 때는 1년이면은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먼저 저희 홈캠퍼스 학비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홈캠퍼스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학점에 따라 지원이 돼요. 간단하게 만약에 학생 A가 와서 올 A 평균 A 학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최고 12,000불까지 받습니다. 만약에 나는 올 C다 그러면 4,000불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캠퍼스에서 1년 동안 내는 금액은 A 학점인 학생은 한 1년에 22,000불을 내는 거고요. 네, 그 계산이 되시죠? 36,000불에서 12,000불을 뺀 금액이고 이제 이렇게 그 학점에 따라 이렇게 이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장학금은 이제 다양한 재학생 입학 장학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입학 장학금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학 장학금은 그 희망 인재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인재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 장학금은 저희가 합격 후에 이메일로 장학금 후보 선정을 하는 거고요. 합격해서 장학금 후보 선정이 된 학생들은 추가 에세이랑 면접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은 이제 3년간 학점을 유지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반면에 나는 우수인재 장학금이 선정이 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지만 장학금을 없으면 좀 많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희망인재 장학금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이번에 2020년도 봄학기, 가을학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추가적으로 내셔야 할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지 그런 그 서류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조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추가 혜택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석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학사 4년, 석사가 2년인데 이거를 학사를 3년 반, 석사를 1년 반, 학석사를 5년 안에 취득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그 1년 석사 학비는 만불, 그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좀 어드바이징을 잘 받아가지고 전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은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감일은 이제 홈페이지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2021년도 봄학기만 지금 현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최종 마감일이 2월 5일 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5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2월 5일까지 모든 서류를 다 서류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학교 성적표, 그 다음에 뭐 영어 공인 성적표 등의 모든 서류들을 다 온라인 지원서까지 마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요. 다가온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서를 이제 쓰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 좀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17일 그리고 18일 그래서 총 3회에 걸쳐가지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와서 원서 쓰는 걸 도와드리고 오시는 분들은 원서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7일 날은 12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18일은 오후 5시에 한 번 이렇게 좀 모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아직 2단계 이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 원하시는 분들 얼른 지원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 항상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Course Experience Day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추후에 또 업로드는 할 거긴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총 3개 과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 디자인, 그리고 뭐 비즈니스, 그리고 국제학과 이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버산트 스터디 워크숍 저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을 직접 섭외를 해서 버산트가 어떤 시험인지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28일, 29일 이렇게 월화 진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2개를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라이팅 관련해서는 저 교수님들의 팁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피드백을 받는 그런 스터디 워크숍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알짜를 나눈 거는 아무래도 조금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나누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스터디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공지가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올려놓고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30분이 아닌 50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요거 끌게요.